먼저 브랜딩이라는 자체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브랜딩이라는 것은 마케팅과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마케팅이라는 것은 경쟁자가 있어서 시장 마켓 쉐어를 하고 또 치열하게 경쟁해서 소비자를 빼앗고 그런 개념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근데 브랜딩이라는 것은 경쟁자 없이 자기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브랜드 되는 과정과 완성의 순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스마트 브랜딩이라는 이름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완성되는 과정인데 어떻게 속도만 내서 매출로 완성할 것이냐, 아니면 넘버 원이 될 것이냐, 최근 또 온리 원이 될 것이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성장만을 위한다면은 그건 보통 우리가 암의 이데올로기라고 하거든요. 암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을 하다가 결국은 본체를 죽이는 것처럼 브랜드가 계속 성장하면서 매출 성장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브랜드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브랜딩이라는 것은 자기가 브랜딩 되는 과정을 조절한다는 거죠. 특히 무조건 성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고 어디서 호흡을 가다듬고 준비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자기가 무슨 브랜드고 알고 있고 자기 고객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을 가지면서 자기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스마트 브랜딩을 합니다. 단순하게 매출 지향적인 목표 달성적인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그런 브랜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DRT는 써있던 것처럼 옳은 일을 하는 거, do right things라고 말하고, DTR은 일을 옳게 해내는 거, do things right라 말하죠. 옳은 일을 할 때 많은 장벽과 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대부분 그거를 피해가거나 상쇄하거나 아니면 없애라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겨내려 할 때 아까 말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가운데 혁신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 혁신이 나올 때 브랜딩의 가장 기본적인 스토리들이 완성이 됩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영웅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영웅들이 할 때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서 소비자가 그 스토리를 좋아하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옳게 된 소비자와 옳은 브랜드가 만나서 올바른 생태계도 이루어지기도 하죠.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빨리 돈을 벌어야 되고 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많은 타협 선상에 있는 중소기업자들에게는 되게 어렵죠. 하지만 그것을 옳게 하면서 되게 전략적이 되고 또 옳게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길게 가지면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브랜딩에, 특히 중소기업 브랜딩에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경쟁이나 아니면 비상식이나 아니면 비타협,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브랜딩 완성할 수 있는 기준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사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가격선과 타협하지 않고 또 당장 돈 벌 수 있는 것들을 모방해서 경쟁을 통해서 그 마켓 쉐어를 확보하지 않고, 또 일반적으로 상도의 룰이죠. 일반적으로 상식선에 있는 이 정도는 남겨야 돼,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어, 이런 개념들을 뛰어넘어 완벽한, 그러니까 완전치에 해당하는 품질을 추구할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바보스럽겠지만은 소비자들은 그걸 보고 열광해지죠. 생산자들이 스마트해졌다고 좀 더 영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이해하고 가치를 이해하는 자세, 그렇게 돼야지만 스마트한 고객들이 그걸 알아보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있는 브랜드가 비경쟁, 비타협, 비상식, 즉 자기를 철저하게 자기 원칙을 중심을 두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한테 이제 브랜딩 하자 그러면은 대기업처럼 광고, 홍보, 또 여러 가지 판촉, 이벤트 되게 멋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로 간혹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딩 되게 배부른 이야기, 마케팅은 좀 그렇고 그들한테 판촉 아니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당장 내일 살기 위해서 오늘 팔아야 되는 판촉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브랜딩을 한다면은 최소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10년 동안 하지 않을 것과 10년 동안 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면서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간혹 사람들이 저한테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다, 아니면 중소기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간단하게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A4 용지 한 2장에다가 내가 이 브랜드를 또 이 기업을 왜 런칭하고 세우는지를 한번 써봐라. A4 용지를 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아니면 친구 동생한테 한번 읽어봐라. 그 앞에서 읽어보는 거죠. 읽어봤을 때 그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동생이 듣고 형 뭐 저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여기 오면 취업 좀 시켜주겠어요? 저 군대 갔다 와서 여기 취업하고 싶은데요.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 중소기업이나 아니 그 기업은 런칭할 만하죠. 반면에 그 얘기를 다 듣고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이렇게 말하면은 빨리 접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사업 설계서, 사업 기획서나 아니면 비즈니스 구조나 이런 것들에 감동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기 기업에 대한 비전을 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듣고 감동이 없다면은 매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이 비즈니스 구조에 내가 사업 설계와 비즈니스 구조할 때 정말 감동이 있는가, 사람들이 그걸 읽고 꿈을 볼 수가 있는가, 그런 기준으로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 더 많이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 과정, 그렇게 10년 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또 염원하는 그런 과정이 브랜드입니다. 그런 것들은 재현할 수 없는 스토리거든요. 또 만들 수 없는 진짜 스토리죠.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은 컨텐츠 이런 웹이 많이 발달돼서 언젠간 다 퍼지고 책의 형태로 또 그 누군가의 그 스토리 형태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말하는 건 너무 이렇게 급히 대기업만 생각하고 힘들게 거기만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10년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과 그 견디면서 이겨내는 것이 바로 브랜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BBC 그 자연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죠. 그걸 보는데 대왕고래, 북극에 있는 대왕고래를 찾기 위해서 그 과학자들이 한 6개월 동안 그 바닷가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6개월 만에 대왕고래가 나타나가지고 꼬리 한번 치고 소리 한번 지르고 들어갔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 했을 때 6개월 만에 본 대왕고래, 단지 수면에서 물 한번 뿌리고 들어갔는데 저렇게 기뻐할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2개의 브랜드는 우리 유니타스 브랜드가 한 3년 동안 하면서 만난 대왕고래 브랜드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이슈가 된 아니면 트렌드에 대한 브랜드가 아니라 본인 그 2 브랜드가 하나는 트렌드를 거스리고 하나는 트렌드를 만드는 브랜드를 할 수 있겠죠. 너무 귀한 시간 만났고요. 저한테는 정말 대왕고래 같은 아주 귀한 브랜드고 또 여러분들도 이 브랜드를 보면서 이런 브랜드 우리가 아껴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브랜드가 50년이 되고 100년이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유산입니다. 나라의 유산입니다. 저는 이 두 개의 브랜드가 우리나라의 유산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니타스 브랜드를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해주신 분들은 거의 독자님들이거든요. 특히 이렇게 오신 분들도 정말 저희들에게는 그 매니아 같은 뭐랄까 달리 표현할 길이 없네요. 저희가 시즌 3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이제 딕셔너리와 명언, 이제 시즌 2의 종결판이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브랜드 대담이라고 인문학자들이랑 같이 브랜드에 대해서 논하는 아주 좋은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책을 만들고 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나아가는데 좀 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완성이 중요한 거니까 완성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와 편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위해서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